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on, cup of milk, let's 그룹 rock. 방탄소년단이 미국 음반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시상식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최초로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건데요. 그 의미와 수상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일권 대중음악평론가입니다. 편집장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일권입니다. 자, 일단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후보로 올랐다던데 어떤 부분에 올랐습니까? 베스트 팝 주요 그룹 퍼포먼스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 부분이 많은가 보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예. 그 여러 분야 중에 이제 한 분야죠. 예, 함께 오른 후보는 누군가요? 뭐 제이 벌빈, 두아리파, 그리고 뭐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랜데, 그리고 뭐 이런 저스틴 비버, 굉장히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같이 후보군에 있죠. 수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원래 딱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는 팀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2000년대 후반쯤 되면서 이제 솔로 아티스트들이 대세가 되면서 사실 후보군을 보시면 정식 그룹은 BTS 혼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테일러 스위프트나 레이디 가가가 굉장히 큰 좀 후보긴 한데 예, 조심스레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뭐 지난번에 기생충이 국제영화제 상을 휩쓸어 가지고 네. 쾌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미 상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뭐 미국의 음악 3대 시상식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를 보는데요. 예, 그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음악적인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 시상식이 그래미 시상식이다 보니까 예. 3대 시상식 중에서도 가장 좀 권위적으로는 널리 알려진 인정받는 그런 시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그룹이나가 또 솔로가 후보로 올라간 건 처음일 테고 혹시 아시안 내선 있었습니까? 그게 사실 미국 국적이 아닌 아티스트가 오른 경우는 뭐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럼 네네. 아까 평론가님 말씀대로 빌보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다음에 그래미 이게 3대인데 네네. 이미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수상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쪽에 수상했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두 시상식은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상업적인 성과에 가장 기준을 두고 많이 시상을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미 어워드는 상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지만 아무래도 음악적인 어떤 성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3대 시상식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영화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뭐 유색 네네. 인종들에게 상을 안 준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최고를 거머쥐었는데 그럼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사실 평론가 입장에서 그럴 것이다라고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서요. 예. 기대는 하지만 사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제는 한 획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수상을 점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 예, 뭐 수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낸 네네. 성과만으로도 대단하다 할 수 있겠는데. 또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예.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남미, 유럽을 넘어서 그 팝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열풍을 얻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그 부분을 많이들 말씀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이 미스테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K-pop 예. 그 BTS 음악이 다른 팝 음악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숨겨진 의미라든지 예. 팬덤이 있는데 예. 사실 현지 매체도 그렇고요. 궁극적으로 왜 인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다들 추측일 뿐이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BTS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인데 사실 현지인들에게까지 인기를 얻는 것은 아직은 좀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어플레이 차트가 있거든요. 예. 미국에는 빌보드. 근데 이 에어플레이 차트가 사실 현지인들의 인기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은 약간 화력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까지도 조금 된다면 좀 더 이제 완전체 인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일권 대중음악 평론가였습니다. 두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고향을 찾아온 효자 YTN의 아들 김기혁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자, 두 분 나오는 날에는 뭐 한 시간 전부터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오늘도 오긴 왔어요. 왔습니다만 그 앞에 오늘 주제가 뭐 추미애, 윤석열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다 예. 묻혔습니다. 아쉽지만. 네. 다른 문자가 많이 왔군요. 그렇죠. 다른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예. 묻힌 감이 있는데 최근 감은 방금 온 거 따뜻한 거 소개해드릴까요? 예. 3917님께서 오늘 측면 승부하는 날이네요.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YTN 간판 최영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간판이죠. 예. 야, 9832 예. 수요일이라 아침부터 기분 좋았습니다. 김기혁 가자. 예. 아침부터. 아침부터. 이분은 이 방송 끝나는 시점부터 또 다다음 주를 기다립니다. 예. 2주를 꼬박 기다리는 거죠. 인기 밤새. 정말 많아요. 예, 인기 많아요. 네, 인기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예. 9832 혼자 한 5개 남기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역시 코리안 시리즈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최영진 아나운서의 예상이 적중을 했죠. 또 맞췄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토트넘도 지금 1위예요. 예, 1위입니다. 예. 1위. 다 맞춰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신내림을 받았다 볼 수 예. 있겠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 이거 하나 맞춰보시죠. 잘 맞추니까. 예.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거는 거의 뭐 굉장히 자신에게 두렵습니다. 칼을 들이대는 예. 예. 아니 뭐 자진 사퇴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뭐 대통령 인사권을 휘두를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휘두르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추미애 장관이 일단 대통령 쪽으로 공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진 사퇴할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 그래요. 와. 청취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의미 없는 답변이었어요. 예. 잘 모릅니다. 예. 어쨌든 뭐 이것까지 만약에 맞는다면 어휴. 최영진 아나운서. 근데 최영진 아나운서 예. 지금까지 다 맞췄고 김기혁 아나운서는 다 틀렸기 때문에 하나 맞췄죠. 강등. 네 이번에 예, 대부분 틀렸으니까 예. 김기혁 대부분 아나운서한테도 묻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거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스포츠 얘기인데 정치 예, 그 시사 측면 승부인가요? 저는 대통령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알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예. 어떤 입김을 자진 사퇴합니다. 분명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두 분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보고요. 한국 시리즈 얘기해 주시죠. 땀 흘리지 말고 한국 시리즈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9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NC 다이노스가 드디어 최종점에 올라섰습니다. 어제 6차전에서 두산을 4대2로 누르면서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루친스키가 호투를 하면서 6차전 경기에서 MVP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전체 MVP는 양의지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재밌는 거. 2016년에 양의지 선수가 두산 베어스의 선수로 뛰면서 NC를 상대로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4년 만에 2020년에는 NC 다이노스의 소속 선수로 두산을 상대로 이기면서 MVP를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양의지를 얻는 자 천하를 얻을 것이다. 뭐 이런 겁니까? 거의 뭐 예, 그렇죠. 최고의 포스인데다가 잘 쳐요. 예. 예. 그러니까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그렇습니다. 코스. 사실 어렵거든요. 예. 또 포스인데 체력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율이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예. 보통 수비형 포수, 공격형 포수로 나뉘는데 그렇습니다. 양수 겸장인 포수는 박경환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를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예. 예. 강민호 선수도 좀 뭐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밀렸고 예. 타율도 높았을 때 높았는데 롯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요. 하여튼 팀의 전력의 절반 이상이다 평가받는 예. 양의지 선수가 역시 MVP가 됐다. 근데 지금 화제가 된 것은 우승 직후에 세레모니 때 들어올린 칼. 예. 아, 뭐냐 칼. 도대체. 요 칼의 이름이 집행검이라고 하는데요. 집행검. 예. NC 다이노스의 모 기업이 NC 소프트입니다. 예. 이 NC 소프트가 게임 회사예요. 예.
이 게임 회사에서 밀고 있는 리니지라는 게임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의 NC를 만든 게임이죠. 맞습니다. 우승까지 뭐 견인한 NC 소프트인데 이 리니지라는 게임 속에 진명황의 집행검이라는 그 아이템이 있어요. 삼총사의 상징인 세 개의 검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강함과 승리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네. 이 게임 속의 검을 가져와서 실제로 우승을 하면서 들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김택진 대표가 뭐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예. 네. 이게 지금 뭐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엄청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승하면 칼을 준다 이런 네, 외신들의 반응인데 실제로 MLB.com이나 뭐 ESPN 등의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좀 전하기도 했죠. 뭐 처음에 그 팀이 만들어질 때 아까 뭐 9번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무슨 게임 회사에서 돈 많이 들어가는 프로야구를 운영하냐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뭐 자산이 3조가 넘어가요. 사실상 현금은 네. 게임 회사가 가장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김택진 대표가 내 개인 재산만으로 야구단 100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요즘에 게임 회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광고도 보면요. 거의 최정상의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하더라고요. 게임 회사가 좀 돈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온라인 게임에서 왜냐하면 그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이른바 현질을 많이 이용자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우승한 건 축하드리고 롯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롯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NC가 처음에 프로야구를 하겠다 9개 구단으로 얘기했을 때 롯데가 가장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가 2012년에 그 롯데 장병규 사장이었는데 2013년 NC 구단의 1군 합류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예. 그 이유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KBO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수준 떨어진다. 예. 그러나 NC는 9년 우승을 만에 했다. 통합 우승을 했고 정규리그 우승도 하고 한국 시리즈 우승도 하고. 예, 롯데는 못했습니다. 롯데는 30년을 지났지만 정규리그 우승은 한 번도 못했다. 그리고 2016년에 NC와 롯데 전적이 1승 15패예요. 아, 1승 15패. 예, 롯데는 그런 말 한 게 좀 부끄럽습니다. 롯데 이야기 혹시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우승이 2회인데 84년이랑 92년입니다. 예. 그런데 정규리그 우승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롯데 우승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92년이 마지막 우승인데 롯데는 언제쯤 우승할 수 있을까요? 거기 밑에 답변이 92년도에 제 딸아이가 돌이었습니다. 올해 손자가 돌입니다. 증손주 보기 전엔 가능할지 확신이 없어요. 라는 답변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 다른 분은 좀 뭐 미래를 보는 그 예지력이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2112년 현재 롯데는 120년 동안 우승을 못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또. 그러니까요. 뭐 KBO 수준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해놓고 지금 9년 만에 통합 우승했고 롯데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국 시리즈 특징이 그 고척 스카이돔 중립구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렸잖아요. 예, 예.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추위죠, 추위. 코로나19 때문에 개막 늦어지면서 가을 야구가 늦게 열렸기 때문에 겨울 겨울구장인 예, 고척에서 하게 된 겁니다. 겨울 야구가 돼버려서. 그렇죠. 네. 그럼 만일 그 고척을 홈으로 쓰는 팀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키움이 키움이었다면? 올라왔다면 그렇게 되면 중립 경기를 안 했겠죠. 그러면 추운데 그냥 밖에서 야외에서 그냥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지금. 아니, 이거 제가 확실합니다. 볼 때는 네. 중립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왜냐면 거의 이제 겨울 야구란 말이죠.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 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들의 아니 부상이라든지 도움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데. 예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면? 그 키움이 올라오면. 예 올라갔더라도 만약 올라갔으면 중립구장으로 도움을 썼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예,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추운 데서 할 거예요 아마. 그냥 그렇게 추운데? 되면. 예, 예. 예. 왜냐면 환경이 똑같이 자 있기 여기서 때문에. 비전문가들이라니 그 드러나죠 지금. 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네. 뭐 이럴 때 제작진이 좀 검색해서 빨리 알려봐 줘요. 예.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검색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괜한 걸 물어가지고 시간이 지금. 네, 어려운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창원 팬들은 많이 아쉽겠어요. 그렇죠. 그 첫 우승인데 예. 우리 홈에서 좀 승리의 기쁨이나 우승 기쁨을 맛봤어야 되는데. 네, 홈구장에서 했었더라면 더 의미가 깊었겠죠. 아무래도 뭐 가족들과 함께 우승을 만끽하는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이제 뭐
홈구장 그리고 뭐 중립구장의 얘기로 한다면은 요 과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롯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중립구장을 사용한 걸로 치면 아마 이제 롯데와 삼성이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예. 95년 한국 시리즈에서 당시 오비와 롯데가 맞붙었었는데 예. 1, 2차전을 잠실 그리고 3, 4차전을 사직 그리고 예. 5, 6, 7차전을 잠실에서 하면서 아 이거 문제 있네요. 예, 총 7경기 중에 5경기를 오비 홈구장에서 치르게 예.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5차전 이후에 이제 중립구장을 사용해서 서울에서 잠실에서 한 건데 요거 때문에 중립구장 사용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고 근데 그때는 말이 중립구장이지. 예. 마지막 5, 6, 7차전은 잠실에서 하면서 KBO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그렇죠. 큰 수도권에서 경기장 하기 하면서 때문에. 예. 그랬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 팬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특히 2001년에도 삼성과 두산 이 한국 시리즈에 맞붙었는데 1, 2차전은 대구에서 하고 3차전부터 줄곧 두산 홈인 잠실에서 했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 두산이 우승을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서울 구장으로 쓰는 사람들 계속 유리하게 그렇죠. 되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에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예. 이거 뭐 폐지가 당연한 거고. 예, 예. 네. 제작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 이미 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키움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도 그대로 고척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드디어 전문적인 발언을 아, 이런 거는 제가, 잘 맞추. 예, 거의 뭐 처음으로 맞췄죠. 예, 감사합니다. 아 이전에 미리 확정이 됐군요. 그럼요. 예, 예. 이런 거는 짜놓고 가기 때문에 아. KBO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뭐 그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를 줄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냥 3분의 1, 4분의 1을 축소해서 월드 시리즈도 치르고 치렀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늦게 개막이 됐고 그러면 야구는 추울 때는 못 하는데 경기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손이 얼고 이러면 포구한데도 문제가 있고 송구한데도 문제가 있고. 예, 맞습니다. 뭐 기온이 떨어지면 몸이 움츠러들고 근육도 이제 경직되기 마련이죠. 특히 야구처럼 그 순간순간의 활동량의 변화가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부상에 취약한데 또 땅까지 기온이 얼었으니까. 얼기 예. 때문에 이제 뭐 줄을 하면서 슬라이딩을 하거나 태클 또 수비를 하면서 이렇게 몸을 던지는 동작을 했을 때 부상을 입을 확률이 크고요. 또 투수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을 이제 어떻게 잡고 뿌릴 때 이 손끝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예. 이 손끝에 실밥이 어떻게 걸리는지 뭐 채는지 미는지 이 감각으로 공을 던지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면 감각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투수들의 투구를 할 때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최영진 아나운서는 배구 선수 출신 아니에요? 아니요, 전 농구입니다. 농구. 농구입니까? 네, 예. 농구입니다. 따뜻한 곳에서 하잖아요, 농구는. 그렇죠. 농구, 배구 다 따뜻한 곳에서 하죠. 예. 야외에서 잘 안 하니까. 근데 그 아마추어들은 겨울에 야외에서 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특히 그러면 뭐- 부상의 위험도 커지는 거죠, 추운 데서 하면. 크죠. 왜냐하면 손이 얼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어요. 공을 드리블을 하거나 뭐 리바운드를 할 때 손가락에 맞으면 그게 오래 가요. 아, 진짜 아프죠. 아, 진짜 아파요. 한겨울에. 아무래도 겨울에 하게 되면 부상 위험이 높죠. 예, 예. 그나마 동구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동구장이 없었다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추운 곳에서 했었어야죠. 뭐. 예.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을 잘못하면서 예, 사과 네. 한번 하시죠. 예. 제가 잘 모르고 막 던진 것에 대해 죄송하고 돔구장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562님께서 예. 늘 슬라 듣는 애청자입니다. 늘 슬라생. 슬라고요. 예. 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그렇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라생. 동형님 YTN 찐아들 형진 아나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고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회식을 안 갔기 때문에 예. 예, 미운털이 바뀌었습니다. 회식은 무조건.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롯데가 우승을 못한다고 했는데 LG도 오랫동안 우승을 못했습니다. 네. LG는 94년도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94년, 26년 예, 됐습니다. 롯데는 예. 92가 마지막. 92. LG는 94가 마지막. 예, 맞습니다. 하나가 이제 99년. 예, 99년. 99가 마지막. 예, 마지막. 21년 전이죠. 자, 20여 년 동안 우승을 못한 세 팀. 가장 빨리 우승을 하는 팀 어딜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은 92년이 마지막이었던 롯데가 우승할 확률. 예. 그 전에 제가 먼저 로또에 당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화 99년에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죠. 예. 한화가 우승할 확률은 제가 로또에 당첨되는 해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 저는 LG라고 봅니다. 예. 최근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상승 기류를 좀 타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LG가 세 팀 중에는 가장 가깝다. 예, 한국 시리즈를 무조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세 팀 중에는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질문은 정말 그 슬라생이 정면 승부 청취율 언제쯤 뛰어넘냐 이 질문과 좀 유사해요. 예.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게 세 팀 중에서 그래도 LG가 가장 가깝다. 이건 오랜만에 의견 예. 일치했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트 시즌에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네. 세대 교체가 비교적 잘 됐어요 LG가. 투수 영건들이 많이 발굴이 됐고 또 프랜차이즈 스타죠 류지현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아마 신바람 야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우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 팀 중에 좀 가깝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유중희 감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오. 류지현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세 팀보다는 죄송하지만 정말 KT가 먼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10번째 구단? 예, 10번째 아들이죠. 프로야구에. 예. KT가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 하나와 LG 롯데는 그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들이지 않습니까? 예. KBO 입장에서는 이런 스타 구단들이 좋은 성적을 내주고 한국 시리즈 가지고 이렇게 해야 좀 그래야 돈도 벌고 흥행도 되고 하는데 롯데 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못하는? 제가 로또에 먼저 당첨이 되고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매년 희망을 하죠. 거는데 예. 이게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지금 솔직히. 그래서 롯데 팬들은 그 잠깐 한 해만 다른 팀에 옮겨 탔다가 다시 롯데로 돌아가서 우승을 기다리는 게 조금 속 시원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매회 롯데 팬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측면 승부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